네, 사부작 유민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부 차량으로 이제 함께할 콘텐츠를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좋을까? 일단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제 직업이 이제 MC 쇼호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차에서 한번 들려보는 게 어떨까 해봐서 나름 토크, 스몰 토크 느낌으로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안전벨트부터 매고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 차의 운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의 저는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카니발 차량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니발 차량은 또 훨씬 크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핸들링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면은 핸들이 조금 파워 핸들인데 파워 핸들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핸들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단점으로 저는 작용하는 것 같고,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운행을 해봤는데 단점이 없어요. 일단은 제가 솔직히 포르쉐 차량을 타면서도 하차감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포르쉐 정도면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뻔해졌으니까. 근데 이 차량을 진짜로 원데이 원따봉은 꼭 봤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원데이 원따봉 정도는 꼭 봤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하차감이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사브라는 브랜드가 아는 분들만 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조금 있으신 40대 50대 저보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빵하고 이렇게 옆에 차 있죠?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왜 하고 창문 열어보면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뿌듯합니다. 가심비 아닌가 이게 진정한.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컨버터블, 소프트 컨버터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 구매할 때 전 구매 주인분께서도 이 천을 작년에 갈았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밖에서 봤을 때도 벤츠 이 까브리올레처럼 새거 새까만색이 쫙 있어. 근데 또 차는 빨간이야. 저거죠. 시트도 이게 여러분 22년대 시트라고 느껴지십니까? 잘 샀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판매해주신 분이 또 전 주인분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제 조용히 할게요. 소음이 없다. 휘발유 엔진이긴 해도 그래도 22년 정도 지났으면은 이게 사실 소리가 시끄러울 법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구매하셨을 때도 저는 어떤 소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1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도 사실 엔진 상태였어요. 엔진 상태가 거짓말 안 하고 제 디젤 2025년형 카니발보다도 훨씬 조용합니다. 한번 좀 밟아볼게요. 여기 지금 앞에 차량이 없으니까 지금 속도가 이제 100 정도 되는데 어떤 엔진에 대한 그런 소리가 안 들리죠. 엔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브 차량이에요, 여러분들. 이 터보 엔진 이제 요즘에는 터보 엔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 차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터보 엔진을 일반 양산차에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가 사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는 사실 이 차가 굉장히 또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타셨다고. 이거 좀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거죠. 요즘에 워낙 매니악한 차가 됐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제가 클래식카를 구매하는, 올드카를 구매했을 때 뭘 보냐, 희소성을 봐요. 근데 희소성이라 그래서도 프라울러처럼 그런 특이한 차량은 너무 좀 희소성이고, 적당하게 데일리로 탈 수 있으면서 내가 이 쉐입을 나름의 각진 모습을 유지를 하되,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그것들을 조금 갖춘 게 저는 이 사브 93 차량이었거든요. 이게 특히 또 1세대
2003년까지가 1세대고 그 이후에 2세대로 막 나오면서 뭐 리니어 에어로 바뀌어요 모델이. 이 차량도 93세대 1세대 차량에서는 이제 SE 모델이 있고 그리고 애니버서리 모델이 있는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SE 제 차량은 저압 터보식입니다. 그리고 그 애니버서리 차량은 휠도 좀 다르고 일단은 그 고압 터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력이 200마력이 넘더라고요. 지금 저 사실 SE 모델만 해도 이건 뭐 밟으려고 타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프카의 매력을 뭐겠습니까? 모든 만인이 날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제발 쳐다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산 거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밟을 일도 없습니다만 밟아보니까 일단은 좋아요. 질감도 좋고 엔진 떨림이 확실히 없어요. 어떻게 22년 된 차가 이렇게 없지? 마치 중간에 엔진을 한번 교체한 것 같은 느낌으로 좋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 아버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 보러 오셨을 때 제가 이 차를 같이 타고 드라이브를 했는데 엔진 소리 되게 좋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본넷을 열어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데일리카라기보다도 이제 올드카니까 그 도장 상태도 굉장히 유지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차들이 더럽게 타면은 진짜로 돈이 없어서 이 차를 타는구나 가득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컨버터블 아니 그 올드카의 매력이 뭡니까? 관리를 잘해서 외관 내관이 삐까번쩍하면은 이 양반은 차가 몇 대 중에 한 대일 것이다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집이 강남이고 일에 이제 시흥 쪽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일부러 이 차를 좀 타줘요. 차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처럼 재력이 있지 않을 거면 차의 컬렉터 수집이 영역이 아닐 거면 차는 저는 기계는 굴러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굴러가야지 엔진 오일도 소모가 되고 그래야 그 소모가 되면서 교체도 깔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차가 이제 관리가 되는 거지. 오히려 저는 키로수에 연연할 거면 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키로수에 연연해야 할 거. 그래서 막 람보르기니나 뭐 슈퍼카들이라고 있잖아요. 키로수 늘어나면 늘어난다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왜 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저한테 그 차를 준다면 저도 안 타지 않을까. 농담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계라는 이 메카닉적으로 봤을 때도 기계는 계속 운행을 해줘야지만 그 느낌이 옵니다. 얘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어쩌구나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매를 하셨을 때도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브의 또 매력이 뭐냐면 요즘 이제 뭐 E 컨버터블 벤츠 그러나 이제 아우디 A5 컨버터블 그 정도로는 사실 이제 4인 컨버터블이라는 거죠. 이 4인 컨버터블이 굉장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박스터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인이잖아요. 2인 같은 경우에는 짐을 둘 수 있는 특히 트렁크나 또 앞에 프렁크라 그러죠. 앞에 있는 프렁크들의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작아서 이런 내용들이 내가 어떤 조금 짐을 실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본다면 그 차량 안 맞죠. 사실 뭐 짐을 싣고 다니는 차는 아니지만 근데 이 차량은 일단은 트렁크가 공간이 컨버터블인데도 이렇게 나오다니 일단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에도 사실 누가 타는 건 좀 오바 같아. 탄다면 강아지나 혹은 애기 초등학생도 탈만할 것 같아요. 성인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이 운전자 뒤에는 또 특히 저는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뒤쪽으로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타 계시는 승객의 무릎이나 이런 거를 거의 뭐 배 쪽으로 당겨서 타야 되는 그러니까 안 맞는 편이고 사실 컨버터블을 4명 태우려고 타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보크 컨버터블 그것도 타고 싶어. 이보크 컨버터블도 사실 굉장히 매력 있는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랜드로버라는 악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기계의 뽑기운이지 모든 기계는 다 고장이 나요. 관리를 잘해주면 된단 말이죠. 제가 또 디스커버리 4를 운영을 하는데 오히려 제일 튼튼하고 포르쉐보다도 저는 오히려
메카닉적으로 우수하다고 봅니다. 포르쉐는 저는 최악이에요. 서비스 센터도 좀 별로였고 이거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사브는 또 어떨지. 제가 이거 미션을 한번 가려고 지금 강남에 사는데 근처에 있는 카센터 세 군데를 어제 강아지 산책하면서 걸어다녀 봤어요. 미션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차량이 뭐예요? 사브입니다. 안 돼요. 아니 왜요? 사브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게 또 단점일 수 있어요. 아마 올드카나 클래식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이 고치는 거, 그죠? 근데 사브라는 브랜드가 GM 코리아랑 GM이랑 합쳐졌죠. GM에게 인수가 되면서 망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GM에 그때 당시 계셨던 엔지니어 분들이 곳곳에 샵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사브 차량에 대해서 뭐 수리나 이런 것들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찾고자 하면 찾아서요. 부분들도 애프터파츠가 사실은 많이 없다고는 해요. 냉정하게 뭐 BMW E-바디나 뭐 벤츠 W 뭐 124 이런 동년배 124는 동년이 아니겠네. 뭐 이제 210 W210 정도면은 비교적 좀 맞겠는데 그런 연식의 차량들은 사실 애프터파츠가 많죠.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애프터파츠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사브의 브랜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브라는 브랜드는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비행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페시아나 어떤 조작 방법이 굉장히 비행기스러워요. 이렇게 누르는 그 창문 열고 닫는 버튼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누르고 당겨야 돼. 그리고 뒤에 창문 보이지? 요거를 열려면은 이렇게 올려야 돼. 그건 좀 불편해요. 사실 뭐 뒤에 창문 열리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부분. 제일 중요한 게 키박스가 가운데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하나씩 또 우리 클래식카 여러분들이 빠진다니까. 포르쉐는 아시죠? 왼쪽 무릎 위에 킥박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포르쉐는 경주용차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왼손잡이가 또 많다 그래요. 그래서 타서 바로 킥 꽂고 바로 출발 걸 수 있게 그런 느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 차는 포르쉐보다도 더 어쨌든 이 핸들 바가 근처에 있잖아요. 킥박스가. 근데 얘는 여기 밑에 있어. 가운데. 섹시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던 데서도 이런 메카닉적인 부분 외에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아니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브가 저는 왜 브랜드를 좋아하고 사랑했냐면 차를 만든 뚝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브가 GM이랑 함께 합쳐 인수가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양산형 자동차, 즉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이익단체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조금 기술력보다는 어떤 그 양산의 목적을 두는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라이벌 푸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볼보.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이 사브의 기술자분들이 그걸 보고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만든 차인데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러죠. 그러다 망해요. 고집 있게 망한 거죠. 이 매력이 뭡니까? 티켓 뽑겠습니다. 통행권. 클래식카 매력이잖아요. 딱 위에다가 여기다 다 꽂아줄 수 있는. 그렇죠. 클래식카의 가장 큰 매력.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깜빡이 사운드 완전 옛날 느낌이죠. 어쨌든 말이 셌습니다. 사브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망하게 되면서 오히려 희소성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스웨덴이 원래 본 고장이에요. 사브의 원 고장이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어떤 나라입니까? 철강의 나라. 그래서 이 외부가 그 쥐박에 문 열고 닫는 소리 있죠. 촥. 요즘 나온 차들은 플라스틱 차량 느낌이잖아요. 그냥 뭔가 촥촥 이런 느낌이라면 이 사브는 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촥촥 이 잘 잠기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원가 절감을 하지 않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들 받아보셨을 때 다양하게 되게 좀 소중하게 묵직한 느낌이죠. 실제로도. 그리고 그 위험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옆에서 부셔서 박았는데도 크게 손상도 없고. 그래서 스웨덴의 나라의 차들이다 보니까 함께 이런 장점이 있다라. 그래서 볼보가 튼튼하잖아요. 원래 볼보가 스웨덴이었잖아요. 지금 뭐 중국화 됐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행기 만드는 회사, 이 운행에 있어서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보 모드를 처음으로 독립을 했고, 그리고 이 뒤에 좀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우리 리어 테일이라고 뒤에 가는 거, 이 공기 역학을, 이 공기를 잘 흐르게 만들어줘서 이 차량에 무언가 저항이 없게 만들어주고, 그걸 처음 도입한 게 사브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비행기 모양으로 스포일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눕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외관으로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